네, 안녕하세요. 이찬은입니다.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제가 쓴 이 책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2장의 챕터 세 번째, 잡을 물고기마다 써야 할 도구가 다르다. 이 부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책 이렇게 읽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달았고요. 4가지 독서법의 오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투리 시간에 읽어라. 두 번째, 여러 책을 동시에 읽어라. 세 번째, 필사하며 읽어라. 네 번째, 책을 깨끗하게 읽어라. 네,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4가지 방법이 적당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 하나의 좋은 독서법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독서법이 좋으니까 그것으로 이런 저런 책을 다 읽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책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가장 합당한 좋은 독서법을 취사 선택해서 그 방법대로 읽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론이고요. 자, 다시 말하면 소설은 소설답게 읽고 자기계발서는 자기계발서답게 읽고 교과서는 교과서답게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법이라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소설은 서사가 빈틈없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읽을 수는 있겠지만 건너뛰고 듬성듬성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지 못할 것이고요. 소설의 재미를 느낄 수 없겠죠. 자기계발서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깊게 읽을 수도 있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아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면 발췌독 방식으로 듬성듬성 내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 또 자기계발서의 성격이죠. 만약에 교과서라면 이잡듯이 자세하게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해야 또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소설은 소설답게, 자기계발서는 자기계발서답게, 교과서는 교과서답게 읽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독서. 그 전문성이 이제 무엇인지 모릅니다. 각자의 추구하는 전문성이 다 다르겠죠. 자신의 업과 관련해서 혹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 앞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전문성, 원하는 전문성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묵상 독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자투리 시간에 읽어라, 여러 책을 동시에 읽어라, 필사하며 읽어라, 책을 깨끗하게 읽어라, 이러한 어떤 독서에 있어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묵상 독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맞나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투리 시간에 읽어라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나온 책들, 독서법에 관한 책들 중에도 이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읽어라 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도 자투리 시간일 수 있고요. 잠깐 이동하는 시간, 누구를 만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 잠깐 그런 5분 정도의 시간을 말하겠죠. 그런 시간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군데군데 집안에 놔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추천하는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책을 가까이 하고 조금이라도 읽어라 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잡지나 아니면 간단한 짤막하게 읽을 만한 그런 수필 같은 것들, 그런 산문 형식의 글들은 그렇게 읽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짧은 내용들이 독립적인 그러한 내용인 경우는요. 그런데 만약에 소설을 그런 식으로 읽는다? 그 소설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다 읽었다 한들
그 소설이 정말 좋은 소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읽어서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어떤 책도 좋은 책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었다 할지라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투리 시간에 읽어라라는 그 말은 잡지, 짧은 산문 등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만화책도 이렇게 읽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묵상 독서의 경우에는 한 번에 최소한 30분 이상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을 들여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흡수할 수 있고 맥락을 해치지 않는 한 텀 안에서 그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0분 이상이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데 30분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내라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이 말이 사실일지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혹은 뉴스를 보면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만 좀 줄여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집중해서 독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책을 동시에 읽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2권, 3권씩의 책을 읽어라. 그렇게 읽으면 한 권의 책만 오래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지루함들을 해결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책 사이에 예상하지 않았던 연결이 이루어져서 좋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낼 수도 있고 뭔가 좀 열심히 독서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네. 이런저런 이제 장점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 2권, 많을 때는 3권 정도 같이 읽는 것 같은데요. 같이 읽는 것 같은데 이게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 기준 없이 2-3권을 동시에 읽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지금 묵상 독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묵상 독서용으로 읽을 책은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꼭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되는 가볍게 읽어도 될 관련 분야의 책들은 동시간대에 읽되 같은 기간대에 읽되 이동시에 전철 안에서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자투리 시간에 읽는 그렇게 좀 분리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읽는 책들은 정말 그렇게 읽어도 되는 책, 가볍게 읽어도 되는 책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 없이 몇 권을 동시에 읽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데익스 테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특정한 지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의식적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고 난 다음 후에 다음 단계의 생각을 좀 얻기 위한 것이죠. 그것들을 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씨앗이 될 만한 그러한 생각거리를 잘 심어두고 그것들을 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 씨앗을 잘 심어놓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묵상 독서의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잘 심어둬야 되는데 그때 건성건성 이렇게 읽어서 그냥 읽는 자체로 끝내버린다면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좋은 텍스트의 좋은 컨텐츠의 내용의 책을 아침 시간에 잘 씹어 읽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머릿속에 한켠에 저장해 둔 상태로 하루 중에 일 중에 또 여러 경험 중에 그것들이 자꾸 그 경험한 것, 그 일들에 부딪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것들을 잡아서 기록해서 다음 단계에 적용하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독서 생활이 능동적으로 나의 삶과 섞여 들어갈 때, 이렇게 믹스가 될 때, 그럴 때 더 다이나믹한 그런 독서 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독서를 통해서 성장한다 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특정 그런 묵상 독서를 통해서 직정 목표를 심어 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 가운데 그것들이 부딪히게 할 때, 그럴 때 무의식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 시간에 안테나를 세워두는 그러한 작업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째, 필사하며 읽어라 라고 하죠. 한때 이제 필사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자, 필사하며 읽는 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뭔가를 텍스트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99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무 느리다는 거죠.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거죠. 만약에 두꺼운 책을 하루 시간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분씩 내서 필사를 한다고 해도 때로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성경 같은 걸 필사한다고 그러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필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관심 있는 저자의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의 사유 방식을 따라서 내 글을 써보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더 나은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장난인 것 같지만 필사하는 것보다 책을 읽지 않으면 필사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책을 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책에 좀 쓰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에리카 렘멜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배우고 곰곰이 생각한 대상에 대해 스스로 요약하거나 내면화해야지 모델로 삼은 작가의 바람직한 면을 무조건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델로 삼은 작가의 바람직한 면을 무조건 재생산하는 것이 필사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요. 그냥 생각 없이 작가를 흉내내려고 하고 작가의 사상을 암기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딛고, 그 사람의 생각을 딛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독서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생각의 결과물들을 좀 요약하거나 그것들을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글을 능동적으로 읽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혹은 글로 써서 요약 내지 내 지식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로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책을 깨끗이 읽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책을 깨끗이 읽어라라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책이 굉장히 소중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책을 존중하는 의미로 깨끗이 읽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좋은 책은 모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줄을 그어서 어떤 중요도를 내 주관적인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다음에 읽을 때 그 줄에 줄친 것에 선입견을 갖고 읽게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책을 깨끗하게 읽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일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번 읽을 책인 경우에는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새롭게 흡수할 수가 있는데,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글을 써놓거나 줄을 쳐놓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게 되고 오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읽었던 그 생각의 수준에 좀 이렇게 속박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선입견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책을 깨끗이 읽어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깨끗하게 읽어야 중고책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면 깨끗하게 읽어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책을 깨끗하게 얌전하게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정말 책의 내용을 존중한다면, 그렇다면 책을 제대로 읽어서 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읽는 방편으로 책에다 메모하고 줄치고 그리고 손때 묶고 그런 것은 당연한 부산물이겠죠.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읽을수록 더 내 것 같은 그런, 열심히 읽었다는 그 만족감뿐만 아니라 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책과의 어떤 교감이 그만큼 더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만족감도 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책의 내용을 존중한다면, 그렇다면 그 말이 좀 맞지는 않는데요. 책을 더럽히면서 읽는 것이 더 그 책의 내용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이제 3권을 썼는데, 제 책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독자가 구입을 해서 깨끗하게 책장에 꽂혀 있다 그러면, 그런 책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떤 저의 책이 어떤 분의 손에 들려져서 정말 줄치고 메모되고 그런 모습, 그런 책의 일부분에 좋은 구절들이 사진 찍혀서 SNS에 나누어지고 공유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그것이 그 글을 쓴 작가를 더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정말 존중하는 방법은 오히려 책을 정말 지저분하게 보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4가지, 자투리 시간에 읽어라, 여러 책을 동시에 읽어라, 필사하며 읽어라, 책을 깨끗하게 읽어라 라고 그렇게 4가지 어떤 책을 읽는 우리가 기존에 기준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비틀어서 그것이 아니다, 최소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묵상 독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을 물고기마다 써야 할 도구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잡을 물고기마다 써야 할 도구와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독서의 목적에 맞는 알맞은 방법으로 책을 읽어라 라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묵상 독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묵상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먼저는 그에 맞는 책을 선택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묵상 독서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고래를 잡는데 이런 돛담배를 끌고 나가서 이런 그물을 친다고 고래를 잡을 수 있을까요? 고래를 잡으려면 그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포경선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래를 또 잡을 수 있는 더 튼튼한 그물과 그리고 작사를 가지고 그런 도구를 휴대해야 고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가진 공부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문제를 모처럼 취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메슬로우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목적은 시야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세계관을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시야를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넓혀야 내가 원하는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공부가 단지 망치뿐이라면 망치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죠. 더군다나 더 비극적인 것은 모든 문제를 모처럼 취급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제 앞뒤가 깜박힌 사람이다, 혹은 생각이 좁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독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범위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시야를 이제 넓힐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독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 무기를, 그러면 어떤 무기가 필요한가? 그 무기를 고르는 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맞는 어떤 책을 이제 읽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제목을 바꿔봐도 되겠네요. 자, 계속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은 컨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찬현이었습니다.